이제부터 목소리를 올려서 컨퍼런스를 시작을 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하는 거 지금 여기 이게 되게 거슬리는데. 안녕하세요. 잘 나와. 저 눈이 왜 저러죠?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시고 적당히 하면 다닙시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뭐 안부들을 서로 이야기했으니까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그냥 늘 진행했던 대로 시작 그냥 리뷰하는 형식대로 그냥 중간에 쉬었다가 이렇게 하고 강의라기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그냥 또 늘 다 시장 보시는 분들이니까 또 내가 봤을 땐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장을 보기 전에 일단 경제 지표들 중에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가만 생각을 해보면 지방점법 과정을 하면서 월요일이랑 화요일날 대휴를 쓴 날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대휴를 쓰면 꼭 보면 그날 되게 지표들이 중요하게 좀 많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어찌됐던 그냥 조금 짚어봐야 하는 지표 몇 개들만 지금 띄워놨는데 그것들만 선행성 있는 것들로만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처음 뭐 늘 지표 보면서 선행성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우리 맨날 PMI나 ISM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ISM을 보면 우리가 지난달에 분명히 말씀드릴 때 ISM은 지금 꺾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달 말이죠. 그러니까 6월 1일? 6월 2일이었나요? 하여간 이때 계속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는 나름 중요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ISM이라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큰일 났다. 크게 할게요. 사람이 의 심리가 이게 계속해서 끝까지 좋아하고 이게 80, 90, 100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ISM 지수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파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 파동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그래서 하락한다는 것만으로 ISM이 꺾였다라고 하고 매크로가 꺾였다, 경제 지표가 꺾였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렇지만 얘가 여기까지 빠진다고 하면 나는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일단은 안정세를 보였었구나 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ISM 전체로만 헤드라인으로만 봤지만 뭐 신규리분이나 이쪽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뭐죠?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실업률은 계속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고 이 실업률이 지금은 되게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실업률이 이만큼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자체가 이후에 기업의 매출을 늘리거나 개인의 소득이 개인의 고용이 좋아지면서 개인의 지출이 늘고 그러면서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로 갈 수 있는 바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실업률이 이렇게 높았던 실업률이 8% 가까이 됐었던 실업률이 이렇게까지 빠져 있었다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실업률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든지 다 좋게 보면서 다 좋게 또 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틀려고. 그래서 지금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개선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뭐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늦춰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일각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볼 때는 기우인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스탠스가 중요한 거지 금리 인상의 속도는 그 이후에는 버블을 공격적으로 잡기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제가 이제 PPI는 사실은 상당히 후행적인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제가 요번에 그래도 조금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뭐냐면 우리 유가 어떻죠?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그렇죠. 유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죠. 유가가 다는 아닙니다만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게 YOY로 치면, 그러니까 전년 동기, 전년 비로 치면 이제 마이너스 권역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PPI가 어떻게 돼야 되죠? 하락을 하는 게 맞죠? 하락세를 많이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PPI 지금 미국 PPI뿐만 아니라 뭐 중국 PPI는 조금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미국 PPI를 봤을 때 우리나라 PPI를 봤을 때 이걸 지금 하락이라고 보실 수 있나요? 그러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난달까지 이번 달까지 데이터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이걸 유식하게 해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늘 우리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딴 게 얼마나 좋으면 유가가 저렇게 빠졌는데도 PPI가 저렇게 안 빠지냐 이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모든 물가 지표들이 여전히 짱짱하기 때문에 유가라는 가장 대표적인 물가 지표가 가격 지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PPI 자체가 이렇게 견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유가가 오르는 게 좋은 나라일까요? 빠지는 게 좋은 나라일까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물론 수출이 전체 물량에서 유가를 석유를 원유를 들여다가 정제해서 수출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헤드라인은 이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자체는 유가가 하락하는 게 좋을까, 유가가 상승하는 게 좋을까의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유가가 하락하는 게 좋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는데 경기가 안 꺾이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제일 좋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센 거 아닐까요?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이 정답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어떨까? 가만 생각해보면 유가는 빠지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유가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유가가 실제로 이 글로벌 수요의 가장 대표적인 바로미터처럼 지금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유가를 중요시 여기는 거잖아요. 유가가 빠지면 경기가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경기가 좋으면 중동이 제일 좋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경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구나 이 PPI를 보면서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많이 해봅니다. 제가 이거를 앉아가지고 다른 어떤 가격 지표들이나 다른 해석할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을 붙여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석한 건 아니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 거고요. 이 직관적인 생각 속에서 또 하나 떠오르는 거는 그렇게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크로 경기가 나쁘지 않다면 그건 우리나라한테는 Y 나쁘지? 우리한테는 완전 땡큐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의 굉장히 상당수가 그 E&P 그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우린 미국의 엑슨모빌, 영국의 BP 같은 회사들이 E&P 회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E&P에 좀 가까운 회사들이 SK그룹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유전을 갖고 있어요, 지들이. 다른 나라에. 그래서 처음 채굴에서부터 이렇게 판매까지. 그런 애들은 유가가 안 좋을 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시가총액 상당수이기 때문에 선진국 중에 안 줄 수 있겠다. 러시아, 브라질 안 줄 수 있겠다. 근데 뭐 막말로 대만, 중국 안 줄 수 있겠다. 중국에서 석유 나죠? 그렇잖아요. 중국도 석유 납니다. 철강석도 많이 나고 원자재도 많이 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만 왜 나빠야 되지? 뭐 이런 직관적인 제가 갖다 붙이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데요. 갖다 붙이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지? 전 세계에서 최근에 제일 좋은 증시가 어디죠? 우리나라 대만 아닌가요?
물론 저 밑에 제가 모르는 다른 이머징 국가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는. 저 사실은 뭐 우리 뭐 베트남 펀드 뭐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근데 전 베트남 뭐 이런 거 1도 신경 안 써요. 도대체 베트남이 저게 나하고 연관을 잘 못 짓겠거든. 내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거든요. 다음을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연준지수인데 우리 이제 이거 제가 이렇게 쭉 적은 게 여러분도 지금 표정이 보니까 완전히 리셋되어 있는 표정이거든요. 지금 제가 뭘 알고 있지? 솔직히 리셋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리셋이 돼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자체로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가 아니라 이거는 ISM 하부 지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시카고 PMI 이런 것들 모두 다가 ISM 지수의 하부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네. 그래서 리셋이 되셨을까봐. 그래도 우리가 리셋은 될지언정 포맷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포맷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라면 ISM이나 이런 구조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ISM 하나로 쇼크나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아요. 그 과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ISM 지수가 좋다 나쁘다로 쇼크나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장에. 왜냐하면 그거를 예상할 만한 다른 기본 지역의 이런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나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나 시카고 PMI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PMI는 대충 이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는 대충 이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거. 이게 이제 뭐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입니다. 얘는 기준선이 0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뉴욕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지역인 것 같아요. 0 위로 또 갔다가 0, 얘는 기준선이 0인데요. 0 아래로 처박혔다가 지난달에 기억나는데 내가 머리가 좋은가? 그 쪽지를 쭉 보냈을 때 심승신 대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지가 0 이하로 빠져서 조금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나한테 한 적이 있어요. 있죠? 자기는 기억이 나요? 나요? 네, 나는 기억이 나요. 기억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어찌됐든 다시 이렇게 회복했어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매크로 지표 자체가 지금 완전히 탄력 좋게 경기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박히는 상황은 그렇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약간 계속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 방송 아니니까. 아 방송에 나가는 겁니까? 일단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은 황호식 대리라는 분이시고요. 아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거고 저도 어느 정도 좀 직관적인 부분이긴 한데 유가가 지금 이제 사실 작년 말부터 지수 발효가 좋았던 것들이 전년 대비 기저효과가 좀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경제 지표도 좋고 실적도 좀 나쁘지 않게 나와서 주가들이 좋았다 생각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당연히 그런 기저효과들은 상쇄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또 뭐냐면은 유가가 좀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을 시작하긴 했지만 어쨌든 전년 대비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유가가 빠지게 되면은 이제 어떤 그 인플레 기대 인플레 같은 게 꺾이기 시작할 거고 연준이라는 곳은 어쨌든 뭐 경기 회복보다는 그 물가나 실업률이 포커스가 맞춰진 곳인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전년 대비 인플레가 좀 기대 인플레가 꺾여서 이걸 비밀을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사실 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저는 그 최근 시장 보면 계속 느끼는 게 악재들이 계속 뭔가 이제 조정의 빌미들이 쌓여가는데 시장이 이걸 무시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어느 순간 터져서 조정의 빌미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안 하게 되면은 뭐 장이 좋을 때 천천히 좋다라고 해석을 할 거고 이게 조정 때가 오면은 이제 뭐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지 않나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걸로 부각이 돼서 단기적으로는 계속 조정 가능성을 보고 저는 좀 비중을 줄여 나가려고 하는 편인데 뭐 부장님 보시는 분은 어떠신지 그런 거에 그거는 우리 다 하면 네. 그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네. 무슨 그러니까 답을 말하기가 귀찮은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중립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요. 네. 그 생각, 지금 말씀하신 생각이 굉장히 시장에 상당한 기조에 깔려있는 생각이긴 합니다. 기조에 깔려있는 생각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볼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러면 이제 이거 1시간 하고 가면 돼요. 가면 돼요. 결국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결론이. 지금 지금 요 답, 그러니까 그건 스킵하고 맨 끝에 결론에서 보자고요. 요게 뭘까요? 이게 미국 복합 PMI입니다. 아까 우리 ISM은 지난달 거였잖아요. 근데 얘가 20며칠 주에 미국 복합 PMI니까 마키사에서 제공하는 PMI를 발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쪽지를 드릴 때 제가 주식 비중을 조금은 더 이상은 늘리지 않고 좀 줄여볼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저는 생각을 다시 바꿔 고쳐 먹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일부는 그래서 정말 대놓고 나한테 몇 %까지 줄이실 건데요. 뭐 이렇게 뭐 여쭤보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잠깐 아까 우리가 ISM을 볼 때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안정을 찾을 거라고 6월 말까지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이걸 부정적으로 본 게 이유가 뭐냐면 복합 PMI였으니까 그 헤드라인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 매니팩처링 레벨을 보실까요? 이게 더 빠져버렸어요. 지난달에 52.5였고요. ISM에서 반등을 하면서 PMI도 전체적으로 아까 필라델피아 연준지수나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를 보셨죠? 그래서 예상치가 52.7이었어요. 근데 액츄얼이 52.1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PMI가 무서운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 때문에 뽑아본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왜 일단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과대 해석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다시 생각한 이유는 결국은 황우식 대리가 아까 물어봤던 그 질문의 내용과 같을 거니까 이제부터 풀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중간에 한번 제가 약간의 보수적인 톤을 이야기했었을 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얘였습니다. 얘. 다음. 다 됐죠? 끝났지? 뒤로 넘어가면 어떻게 보였어? 일곱 번째. 여러분 6월 26일 우리 많이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건 위로 올려. 얘가 듀러블구스는 항상 MOM으로 그러니까 MOM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YOY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YOY로는 블룸버그 터미널에서는 YOY로 제공을 하는데 여기 사이트에서는 MOM으로만 나와서 제가 일부러 위에 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듀러블구스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리셋돼 있나요? 그건 아니고 하여간 오래 쓰고 비싼 거 그 대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기 빼고 비행기 빼고 이런 거 다 빼고 그거로만 봤을 때 가장 유의미하다라고 봤는데 일단은 이게 밑에 잠깐 그래프를 보실까요? 보면 되게 더러워요. MOM 트렌드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다시 위로 가면 신규 주문이나 운송장비 제외 그 다음에 코어 캐피탈 굿 그러니까 자본재 이런 것들 보면 막 0.4, 0.5 막 이렇잖아요. 근데 YOY는 어떻죠? 0.9, 0.7 실제로 2.7 운송 제외 지난달에 4.9 실측치 5.5입니다. 얘도 자본제도 YOY도는
2.9? 근데 5.0이에요. 이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 오류인 것 같아요. 뉴스나 자료들 많이 보면 여기까지만 보여줘요. 아니 여기까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얘만 보여줘요. 안 좋은 것 같지 그러면. 봐봐요. 안 좋은 것 같잖아요. MOM으로 보면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0인데 마이너스 0.2예요. MOM으로 보면 무척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표가 확실히 둔화되어 있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죠. YOY로 보면 계속해서 올라갔다니까. 아까 PPI 있잖아요. 그 MOM으로 보잖아요. 똑같아요. 트렌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해석에 미국의 내구재중은 뭐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나 경제 상황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저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지표, 지금부터 제일 중요시 여기는 지표 중에 하나는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신뢰지수, 결국 재무제표상에서는 기업의 매출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다시 우리의 리셋된 머리를 환기시키고자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는 낮았던 재고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모든 가격들이 상승을 했고 그 가격 상승에 의해서 모든 기업들은 마진이 좋아지는 게임. 즉 세일즈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OP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기업의 어닝이 좋아지는 구조였다면 실제로 이제부터 그걸 그러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이름으로 보면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었다고 하면 그게 뭐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건 어떤 그 이상의 인플레이션으로 확장하기 위해선 결국 개인이 얼마나 뭔가의 어떤 제품에 대한 소비나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거의 증거가 기업의 세일즈고 그거를 그래도 미리 선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지금 현존하는 지표로는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죠? 예, 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유념해서 보고 있는데요. 심리지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계속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만약에 만약 심리지수가 꺾임이 없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때냐면은 버블입니다. 버블일 때 이성적 판단을 못할 때는 그 심리지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지금 형태는 버블 같아 보이진 않고요. 어찌됐든 계속 좋아질 수 없지만 오히려 이런 형태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소비자 심리지수나 이런 것들이 크게 상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야 네가 좀 생각하기 좋은 방향으로만 지표들을 쭈쭈쭈쭈 뽑아온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땐 지금 유의미하다고 보여지는 지표들을 쭉 그 매일매일 몇 개씩 나오는데 그거 다 빼고 그냥 좀 골라서 봤을 때 보면 아까 일단은 많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황우수 대리도 얘기했고 저도 늘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기저효과 베이스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기저효과 베이스로 올라왔을 때 그 다음부터는 YOY로 뭔가를 증가할 수 있는 거는 세일즈 베이스여야 될 텐데 지금 뭐 유가도 빠져있는 상황이고 뭐 이러면 좋은 거 나쁜 거 아니냐? 둔화되기 본격적으로 이제는 뭐 정말로 얘기해서 이 경기는 별거 아닌 경기였기 때문에 실체가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직 그 리스크까지 지표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전략가들 있잖아요. 되게 그런 거 노립니다.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남들이 다 된다고 그럴 때 자기 혼자 안 된다고 해서 맞는 거.
그 순간 자기의 네임 밸류는 확 바뀌거든요. 남들이 모두 다 안 된다고 할 때 자기 혼자 고 해서 맞았을 때.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 이코노미스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이코노미스트들이 모든 주식쟁이들이 사실은 다 그렇죠. 원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주식하면 그 주식은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주식을 사면 올라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주식을 팔면 그 주식은 빠져야 돼. 다 사람이 인간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대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대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래서 지표는 이 정도로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스톡 차트로 넘어가서 간밤에 있었던 상황부터 볼게요. 이거 달러 표시 INTC. 달러 표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다우. 달러 표시 INDU. 네. 보시죠.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나. 우리 늘 배웠던 대로 우리 늘 했던 대로 지난번에 했던 대로 제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 어떨 것 같습니까? 끝난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장이 이게 끝났다 거수. 안 되면 중지를 먹을 수 없으면 다수결이지 뭐. 끝났다 거수. 우리 제가 트렌드 말씀드린 적이 기억나시죠? 올라갈 때보다 가파르게 빠져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볼까요? 이 정도 각도가 될 것 같고요. 얘는 지금 이렇게 빠지고 가파른가요? 가파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트렌드 자체가 끝나 보이지는 않고요. 대신에 그냥 적당한 조정이라기보다는 이게 솔직히 이 조정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미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쯤 팔아야 여기서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샀지. 이때는 이쯤 판 사람은 이날이 되면 어떤 느낌을 갖죠? 난 정말 주식을 잘해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그잖아요. 돈 빠질 것 같으니까. 여기 판 사람은 여기서 사야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사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판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난 정말 여기서 판 사람이 이 음봉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정말 주식을 잘해. 왜? 진짜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생각을 한 이쯤 빠지면 사야지. 그래서 사실은 손님들이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면 많이들 여기서 팔고 사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나고 나면 보이는 거라는 거죠. 꼭 가면 여기서 하면 마음이 바뀌어. 여기서 팔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요거 없다고 생각해봐요. 난 둘 다 주식을 잘하는데 이것도 꼴이 안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난 주식이 신이지. 요번에 정말 제대로 맞은 거지. 근데 그렇지. 아직까지 트렌드로만 보면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COMPQ. 나스닥입니다. 트렌드가 끝나 보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달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쓸 사인이 있었죠. 예. 왜? 봐요. 이거보다 가파르게 빠졌잖아. 그래서 단기 쓸 사인은 있었죠. 근데 이게 이 추세 자체를 끊어먹을 거였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뚝뚝뚝뚝 빠져야 되죠. 근데 여기서 엉키면 하락하기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겠냐면
단기 정체 왜 셀세까지 동반했으니까. 근데 중장기는 여전히 기존 유지. 그러면 언제 올라가는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대응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미국 시장에 있는 거였으면 요거는 쓸 사인이 보였을 거예요. 주식을 끊어냈어야죠. 왜냐하면 뭐 100% 끊어내는 게 아니라 가지고 한 100만큼 갖고 있다면 한 30 정도 끊어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 기조로만 보면 이 기조가 끝난 기조인가 생각해보면 저는 아직까지는 끝난 기조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 및 정체를 보이고 있다 정도는 생각이 들고요. 달러 표시 SPX 얘 어떻습니까? 얘도 뭐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지수하고 얘가 과히 다르겠습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적어야죠. 우리 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모르는데 이렇게 이 정도로만 적으면 되겠죠. 일단 지수만 본 겁니다. 지수만. 그리고 이제 섹터를 한번 볼까요? 달러 표시 SOX. 어때 보이십니까? 얘는 지수니까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세부적인 주식들을 한번 볼게요. INTC. AMD. AMAT. MU. TXN. TXN. 그다음에 NVDA. NV.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어떤 느낌 받으세요?